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사이언스와의 합병, R&D와 지배구조, 통합 시너지 기대한다는 기사 살펴봐 드리고요. 자, 빅파마 중에서 미국에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설립된 리제레론이 작년도에도 이제 CRL 맞았고요. 올해도 두 번의 CRL을 맞았는데 이 사례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3% 넘게 하락한 44,9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먼저 좀 살펴봐 드립니다. 이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좋아서 시간에 이제 급등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전일 저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면서 좀 안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8% 빠지면서 여전히 AI 관련되는 이 버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이제 고객사인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서 매출 채권이 많아지면서 수익성의 어떤 문제와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리사 쿡 이사가 이 좀 버블 관련되는 언급이 되면서 시장 투심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보면 이제 매크로 변수인 환율이 1470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외국인 쪽의 어떤 흐름을 보면 수급인 11월 달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 금액 자체가 11월 달에 빠지고 요게 이제 지수하고도 그대로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만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선이 굉장히 중요한 상승을 그동안에 왔던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이 지수대가 지켜지느냐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중요하겠죠. 지금 쌍바닥 패턴을 보였는데 여기가 이탈이 되면 820선, 밑단에는 750 요런 라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지지되는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가 상위에 있으니까 이 섹터들의 흐름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흐름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지수대가 3700선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요 라인 다음에는 3300도 있고 그 다음에 3000 언더 2800, 9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3700대의 지지 흐름들을 다음 주에 확인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전력, 로봇, 방산, 조선 지수 관여 대형주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하고 관계없는 중소형주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도 이제 흐름들이 지수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봐야 되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 영국 헤지펀드인 LMR 관련되는 이슈로 11월 3일 저녁에 나와서 그 다음날에 반짝하고 그러니까 단기 이슈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6,000원대에서 한 6만원 부근까지 한 50% 가까이 올랐던 부분들에 52,000원, 46,500원 요런 어떤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위로 그러니까 46,500원을 빨리 올려놓아야 51,200원대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하방이 지금 열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탈했을 때 이게 힙쇼가 되려고 하면 다음 주 월하수까지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6,500원 밑단으로 올려놓고 양봉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차트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어떤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계속 작기 때문에
거래량의 어떤 부진들이 주가에도 가격 조정 이후에 또 이제 시간 조정, 플랫형 조정이 뭐 될 가능성이 높은 뭐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수급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개인도 매도하고 뭐 거래는 여전히 100만 주 언더로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신한, 모건 다 이제 공매도 창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단기로 이제 들어왔던 미래에셋이나 이런 쪽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와 공매도가 최근에 이제 수급에서 좀 주도를 했는데, 그 박스권 하달되니까 단기 쪽에서도 좀 매도가 나오는 흐름이었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그냥 갭다운해서 장중에 46,500원대까지 뭐 가지 못하고 45,500원대 거래가 좀 실렸습니다만, 이후에 아침에 저점을 5장 가면서 좀 살짝 이탈됐다가 거기에 머물면서 44,900원,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빠지면서 44,550원에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기사는 여러 번 났죠. 흡사병 관련된 부분과 이제 출발은 12월 31일 정도. 결국 이제 흡사병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R&D 어떤 역량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효율화될 것이고, 그 사이언스가 지금 폐혈증 관련되는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 또 여전히 또 최근에 이제 뭐 그 IND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한선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사이언스 합병을 통해서 HLB 그룹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사 11개, 비상장사 49개 정도, 그래서 지배 구조를 좀 정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항상 뭔가 좀 회사가 좀 메이저 이벤트를 앞두고 뭐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 20년도에 보였고, 이번에도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뭐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통합으로 항암제 중심에서 폐혈증, 펩타이드 중심이다 보니까 R&D 어떤 범위 확장 관련되는 부분이 뭐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제로는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1900 이제 뭐 80년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텍들이라는 게 나왔죠. 뭐 제넨텍이라는 암젠. 거기도 뭐 뒤에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이상 적자였습니다. 요 리제로는 같은 경우에도 빅파마거든요. 빅파마인데 뭐 시가총액은 100조 이상이 되는 빅파마입니다. 1988년도에 설립되어서 HLB하고 이제 뭐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리제로는 같은 경우에도 88년 설립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지금 아이알리아가 있잖아요. 이 아이알리아 이제 신약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뭐 적자였고 수익을 못 내었고, 무려 요 기간이 24년입니다. 24년 동안에 그러니까 허가받은 약물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알리아가 나올 때까지. 마치 이제 HLB는 바이오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M&A를 통해서 바이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한 17년 정도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성공만 하면 완전히 이제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제로는 같은 경우에도 뭐 이랬고요. 여기는 그 다른 빅팜하고 좀 다르게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유전학 기반으로 여러 이제 치료 영역으로 다가갑니다. 뭐 희귀질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안과질환인 아이알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뭐 항암제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도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도 리제로닌이 CRL 한번 맞았고요. 그 혈액암 쪽에서 존슨앤존슨이나 그 하이자 이런 쪽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제조 관련되는 CRA를 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알리아를 이제 고용량 버전으로, 이거는 이제 로슈의 이 바비스모가 있는데, 여기 이제 경쟁력 강하기 위해서 고용량 버전으로 이제 FDA에다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CRA를 두 번이나 맞았거든요. 예, 보시면 올해 두 건의 CRA를 받았습니다. 4월 달에 리제르른이, 그러니까 24주마다 이제 투여한다는 말은 이제 그 주기가 기니까, 특히나 눈에다가 이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여하는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라벨리를 이제 추가해서 달라는 요청인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었던 게 이제 카탈란트 공장의 어떤 제조 문제에서 거부당해서 다시 또 CRA를 맞았고, 내년도 정도, 여기도 보면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 그 내년 정도에 뭐 할 것이다, 제형에 대한 결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리제르는 사례 같은 경우는 CRA를 맞는다. 뭐 아이알리 같은 경우는 두 번의 CRA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HLB와 항서제약이 이제 겪고 있는 사례가 아주 뭐 독특하든지 이례적인 사례보다는 뭐 통상적으로 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고요. 작년도에도 보면 혈액암 쪽에서 FDA가 제동을 걸었죠. 여기도 보면 이 타사 제조업체의 문제, 그러니까 제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의 어떤 부분보다는 제조시설 관련해서 CRA를 맡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시가총액에서 리제르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88년 설립되어 가지고 한 100조가 넘죠. 원화로 이제 따져보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지금 빅파마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막 조롱을 많이 받았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돈만 쓰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회사다. 그랬던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리제론이 88년이잖아요. 89년도에 이제 버텍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지금 보면 리제론이 100조 넘고 이제 버텍스 같은 경우도 150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사례. 길리어드 같은 경우 10년 동안 뭐 돈을 못 벌었어요. 암젠도 마찬가지고요. 80년도에 생겼던 회사가, 암젠이나 이제 제네텍은 그래도 뭐 빠르게 좀 했던 부분이라면 길리어드라든지 그 뒤에 나왔던 부분들은 기본 10년, 뭐 24년 만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신약을 했고, 여기 보면 항서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서제약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빠져서 이제 60위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콩에서도 CATL이 홍콩에서도 빠지면서 뭐 이런 영향을 또 항서제약도 좀 받는 것 같아요. 홍콩이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거래량은 69만 주, 정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이번 주는 100만 전대로 하루 종일 일주간 계속 있었고요. 오늘도 두 자리 숫자에서 공매도 거래가 형성이 되었고, 순보유장고는 수요일 기준으로 743만 주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주시고, 입장 문의는 링크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 살펴봐 드립니다.